이렇게 적극적인 남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역시 얼굴이 잘생겨야 하나. 컷!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처음 민트 초코 패널 모시고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요즘에 핫한 드라마. 아주 네. 핫하죠. 25, 21. 네, 오늘의 제목은 너는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 부제는 사랑해서 너무 좋아로 넣어봤습니다. 네. 처음 모셨는데요. 민태해랑 원희 셋이서 진행할 텐데 간단한 자기소개와 근황 네. 부탁드릴게요. 먼저 하시겠어요? 먼저 하실래요? 정리해 주시면 제가 네.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민태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뭐 교육이나 이런 쪽 담당하고 있고요. 강사로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드라마나 영화를 볼 때 이걸 어떻게 교육 자료로 쓸 수 있을지 항상 고민하면서 보는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 드라마 보면서 그런 포인트로 많이 봤습니다. 아, 그러셨나요? 아주 깊이 있게 보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평범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김혜랑이라고 하고요. 저도 방금 민태쌤이랑 마찬가지로 사내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자체가 너는 다른 사람을 잘하게 해잖아요. 저도 사내에서 구성원들을 잘하게 하고 있는 네, 교육 담당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조금 더 봤고요. 저는 애초에 저 사람 자체가 좀 감성적이라서 감성과 몽글몽글한 로맨스 이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본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은 뭐 교육 어쩌고 저쩌고 하셨지만 우리 회의할 때마다 드라마 얘기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어요. 무슨 교육? 딱 뜯겼습니다. 네. 이렇게 소개하실 줄은 몰랐어요. 네. 준비했죠. 네. 너무 준비했나 봐요.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셨고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이미 드라마를 보셨을 수도 있지만 저희가 그래도 간단히 줄거리 소개해 보겠습니다. 네, 좋죠. 네. 일단 25, 21, 딱 시대적 배경이 1998년 되게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있었잖아요. IMF. 네. 그래서 그 큰 사건이 터지던 그 당시를 시대적인 배경으로 좀 가지고 있어서 당시에 그 혼란스러웠던 그 시대 속에서 20살 언저리 되는 그 청년들이 본인의 꿈을 이루기 위한 사투 그리고 그 속에서 또 빼놓을 수 없는 또 로맨스 뭐 이런 것들이 또 같이 나오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특히 주연급의 조연들, 그러니까 친구들이 또 무리로 같이 나와서 진짜 그 20살 나이대에만 가질 수 있는 추억, 그런 청량함 이런 것까지 같이 느낄 수 있는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보면 볼수록 20대 초반의 풋풋함이 되게 그리워지는 드라마인 것 같고요. 그래서 스포츠가 나오는데 펜싱을 주제로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젊은이들의 꿈과 사랑 뭐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설명 열심히 해줬는데 스포는 전혀 되지 않는. 네. 스포를 해도 될까요? 근데 아마 이미 뭐 이걸 보실 때쯤에는 한창 진행돼 가지고 그쵸. 저희는 지금 현재 7화까지만 보고 맞습니다. 이거를 진행을 하고 있어 가지고 너무 궁금하죠. 희도와 이진이가 헤어지냐 과연 헤어지느냐 어, 아니면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고 사느냐. 있느냐. 지금 봐서는 이제 희도의 딸이 김민채이기 때문에 백민채가 아니고 네. 그리고 백이진이라는 이름을 모른다. 그렇죠. 그게 또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네. 또 7화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빠가 또 있는데 네, 외국에 출장을 나가 있어서 음. 누군지를 몰라요. 그래서 네. 마치 그 응답하라처럼 음. 남편을 맞춰라 이런 것처럼 네네. 네, 아빠를 맞춰라 뭐 이런 어. 느낌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까 어, 근데 그쵸.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 이어지지 않을 거면 뭐. 네, 저는요. 네, 극중 남주영님과 김태리님이 이어지지 않을 거라면 전 차라리 남주영님이 죽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백이진님이 극중에서 네. 차라리 이어지지 않을 거라면 그렇게 좀 과몰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우림의 김유나 님의 그 노래 중에 25, 네. 21 노래가 이제 본인의 첫사랑 그리고 첫사랑 이미 고인이 된 그 첫사랑과의 추억에 대한 그 노래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그대로 따오면서 백이진이 살아남지 못할지 않을까 하는 시청자들의 정말 가슴 쓸어내리는 추측과 그래도 드라마에서는 이 흉흉한 시대에 죽이진 않을 것이다. 해피엔딩 해줄 제발, 것이다. 작가님 보고 계신가요? 그렇게 이제 예상을 하고 한 가닥 희망. 네, 7화에서 희도의 남편이 출장 가 중이고 외국에 가 있고 곧 돌아올 거라는
주원 씨가 그 백이진의 나이든 모습으로 캐스팅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요. 주원 씨요? 네네. 그래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그게 민채 아빠로 등장할지. 근데 여기서 민채의 아빠도 아닌데 주원 씨가 나오면 그건 또 아니잖아요. 결혼 혼인 관계가 또 아니니까. 그렇죠. 도대체 이게 어떻게 보면 볼수록 홀라 속에 빠지는 네. 대혼전의 카오스. 진짜 이렇게 그래서 재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맞습니다. 계속 추측을 하면서 보니까요. 굳이 민채 씬이나 이런 걸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괜히 우리 힘들으라고 맞아요. 예, 일부러 힘들게 하시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나요? 꼬고꼬고요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꼬여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많이 힘드니까 양해해 주세요. 작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작가는 제가 이번에 좀 조사를 해왔는데요. 이제 권도훈 작가님이 작품을 쓰셨더라고요. TVN을 좀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한번 접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9년도에 건불류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그럼요. 유행했죠. 굉장히 유행했죠. 어떻게 보셨나요, 건불류? 장기용님하고 그 임수정. 임수정님이 나이 차가 많이 나는데도 너무 케미가 괜찮았고 그 주제가 핫한 호텔 사이트 회사를 배경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점이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지금 저희가 오늘 주제로 가지고 있는 25, 예. 21랑 건불류랑 공통점을 추려보자면은 네. 등장인물 간의 대화가 굉장히 좀 인상 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서로 네. 티키타카가 네. 오가는 그런 대화 장면들. 특히 이 권도훈 작가의 장점이 아닐까라는 특기신가 봅니다. 네.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남자 주인공이랑 여자 주인공이 약간 오글거린 듯하면서도 그 약간 그 네. 간질간질하고. 네. 그런 이제 대사들이 굉장히 많은 게 네. 이 권도훈 작가의 특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음. 그래서 이제 권도훈 작가 검색해 보면은 김은숙 퀴즈라는 그런 타이틀이 항상 따라다니는 굉장히 유명한 할 수 작가님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대체로 그 파리의 연인 빼고는 거의 다 해피엔딩으로 마무리해 주신 대작가님이시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으셨다면 이것도 해피엔딩 기대해봅니다. 네, 기대해봅니다. 진짜.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파리의 연인처럼의 결말만 아니라면 깨고 났더니 꿈이더라 이렇게 돼서 네. 완전히 그냥 나라가 발칵 뒤집혔었죠. 그런 일은 없길 바라며. 그러면은 너무 힘들 것 같고요. 네. 함부로 거리를 좁혀주지 않으나 결국엔 해피엔딩을 만들어주셨던 그 저력을 믿어보겠습니다. 믿어봅니다. 네. 혹시 PD? 저는 PD를 좀 알아봤는데요. 총 연출 정지현 PD님이 맡고 계시는데 아까 방금 얘기 나왔던 그 건불류 있잖아요. 네. 그거를 함께 또 연출을 하셨었던. 네, 그래서 이번 호흡이 또 처음이 아니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지 한 회 한 회 그 마지막 엔딩도 연출 자체가 되게 네. 재밌게 잘 끝나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자꾸 다음 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PD님인 것 같고, 뭐 그거 이외에도 이 PD님은 뭐 더킹 그리고 뭐 너는 나의 봄이라는 그 김동욱 씨, 서현진 씨 나왔던 그 네. 드라마도 같이 하셨었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 젊은이들의 로맨스를 제일 아름답게 그리고 연출을 만드는 PD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지금 남주혁 씨와 김태리 씨한테 과몰입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너무 그 화면이 너무 이쁘고 빨강 파랑이 계속 대비되는 그 색감이 너무 아름답고 예쁘고 풋풋하고 뜨거우면서도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아야 되는 그 청춘을 너무나 잘 묘사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 소개로 넘어갈게요. 나이도님 부탁합니다. 네, 나이도 네, 김태리 분. 네, 김태리님. 네, 제가 준비했는데 일단 제가 김태리 씨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의 이 배경화면은 김태리 씨로 혹시 태리 언니 보고 계신가요? 네, 네, 김태리 씨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이도라는 역할은 이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태양고등학교의 펜싱부죠. 그래서 처음에는 신동이라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에 맞는 성적을 내지 못해서 몰라까지 갔었다가 지금은 동경하는 선수인 본인의 동갑 친구 고유림이라는 선수와 함께 같은 학교로 전학을 가서 아주 열심히 열정적인 펜싱 활동을 하면서 이제 실력이 급상승해서 국가대표까지 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희도는 성격 자체가 되게 쾌활하고 명량하고 되게 긍정적인 청량미가 넘치는 인물인 것 같아요. 저는 마치 포카리 스웨트 그 광고를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극 자체가 희도의 성격
으로 쭉 이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청량미가 많이 넘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만큼 에너지가 아주 넘치는 네, 인물로 나오고 매력적인 있는 인물. 네, 네. 나희도님이었습니다. 네, 치마 교복 치마 밑에 빨간 추리닝. 네. 네, 한 번쯤 다 그런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저 그렇게 입었다가 바로 이제 자율학습실 청소를 다 그냥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이어서 네. 백이진에 대해서 네. 해보도록 할 텐데 인물 소개 이거 굉장히 좀 처음이고 낯설고 떨리네요. 네. 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잖아요. 네. 그 처음이 오늘이니까 저도 네. 처음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서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이 대사하면서 이제 백이진이 멋있게 등장을 하는데요. 네. 네. 그 자전거로 네. 신문 배달하면서 이런 네. 대사를 치죠. 백이진 하면 저는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하고 준비를 하면서 이 캐릭터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좀 구현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옷을 백이진 네. 하늘색 셔츠를 굉장히 많이 입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도 오늘 하늘색 셔츠로 백이진 느낌을 한번 내보고자 네. 했는데 백민태님. 반응이 안 좋으시네요. 네, 안 보는 삽니다. 네, 블라인드 쳐주세요. 백이진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재벌이었죠. 네, 재벌 아들, 재벌 2세. 재벌 2세였다가 IMF로 인해서 집이 몰락하게 되는. 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몰락을 하고 나서 서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부딪혀서 살게 됩니다. 이사를 일단 하게 되죠. 누구네 집으로 이사를 하죠? 지승환네 집에. 네, 지승환네 네. 집에 음. 학교 희도의 소개 친구죠. 네. 친구의 전교 1등. 네, 대한고 정글등. 전교 1등. 이사를 하고 방송부 후배. 다양한 알바를 합니다. 음.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신문 배달을 시작을 하고 그리고 만화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제 나이도와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보여주는데 뒤에서는 이전에 자신의 재벌이었던 모습까지 보여주는 자동차로 좀 표현을 하죠. 네, 빨간 스포츠카. 네, 이제는 네. 뚜껑이 고장났으나 고칠 네. 돈도 없어서 비 오는 제가 날도 뚜껑 열고. 붙여드릴게요. 네, 남주형님 제가 붙여드리겠습니다. 또 새로운 직업을 갖습니다. 스포츠 기자? 네, 맞습니다. 네. 네, 스포츠 기자까지 이제 직업을 가지면서 계속 스토리가 이어나가는데요. 네, 이렇게 직업을 쉽게 바꾸는 것도 굉장히 능력이에요. 용기도 있는 행동이죠. 언론고시를 그때 저 좀 찾아보고 싶기도 한데 그 해리가 응팔에서 잠깐 대졸이 아닌 고졸 직원들을 스튜어디스로 받아준 것처럼 실제로 이때 언론고시를 통해서 대졸이 아닌 고졸 직원들을 영입을 했는지를 사실 확인을 좀 해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그 스튜어디스는 그런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 덕선이가 스튜어디스가 될 수 그쵸. 있었던 건데 여기서는 더 이상 그 학업을 이어갈 수 없는 연대 무슨 공학 공대 2학년까지 다니고는 군대를 갔어야 되고 다시 복학할 형편이 안 된 백이진이 언론고시를 하면서 이제 기자로 활동할 수 있는. 근데 그게 아이러니하게도 그 제도를 시행해야 된다고 주장한 게 나이도 엄마 그 신재경 아나운서였죠. 네, 어떤 인연이 펼쳐질지도 기대됩니다. 네, 백이진에 대한 소개는 제가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계속 이어서 그 다음에 네. 고유림을 조금 네. 해양 선생님이 네, 그 나희도님과 지금 라이벌로 또 나중에는 친구가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오고 있는 투톱 이제 고유림 그 보나라고 하는 우주 소녀의 그 걸그룹에 계셨던 분인데 지금 김지연이라는 본명을 가지고 나와서 아주 연기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이돌이라는 그런 게 좀 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고유림은요 굉장히 성격은 좀 착하지만 일단 지금까지 본 상황에서는 저는 좀 개인적인 자격지심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인물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렵고 되게 힘든 환경에서 펜싱 하나로 사람들한테 주목을 받고 그래서 그만큼 더 열심히 하려고 정말 노력을 하는 인물인데 희도가 가지고 있는 뭐 좋은 가방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막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방을 숨긴다던가 이렇게 해서 좀 자격지심적인 부분이 조금 보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참 짠하면서도 18이라는 나이에 철이 굉장히 빨리 든 모습도 보여주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굉장히 걱정시키지 않으려고 혼자 그 힘듦이나 그 되게 어려웠던 사투들을 좀 속으로 삭히는 인물이기도 해서 희도랑은 지금 현재 7화까지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되면서 이제 고유림이 뭔가 좀 본인이 빠르지 않았는데
빠르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난 금메달을 뺏겼다. 뭐 이렇게 하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은데 힘들어하는 모습을 통해서 네. 이제 국민들을 들썩이게 맞아요, 만들죠. 맞아요. 팬심을 자극해서. 맞아요. 그래서 네. 감싸주고 싶은 네. 국민 여동생 같은 느낌으로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제 그런 모습이 좀 안 좋게 저는 개인적으로 저 고유림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안 좋게 보이면서도 좀 한편으로는 짠하게도 나오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희도랑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냥 라이벌에서 이제 친구로 이제 같이 이렇게 발전을 해 나가는지 그런 관계적인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좋을 만한 인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심판의 판정에는 네가 받아들여야 된다. 저 깔끔하게 그랬더니, 승복하는 것도 그것도 용기라고 선세의 하죠. 용기라고 하고 그 말도 멋있었고, 근데 이 친구가 다음이 없을까봐 그런다고. 그게 너무 안타까웠어요. 맞아요. 그 선수들의 불안, 또 입시하는 청소년이나 입사 준비를 하는 청년들의 불안도 그럴 것 같아요. 이번에 맞습니다. 못하면 아무 기회도 나에게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불안을 잘 묘사해준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문지웅님, 진짜 네, 문지웅. 소개를 하기 전에 두 네. 분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네, 학창 시절에 혹시 공부할 때 어떤 거 주로 많이 보셨나요? 저는 교과서로 공부했습니다. 교과서 위주로. 교과서 위주로. 근데 우리 지웅이가 얘기를 합니다. 어. 중요한 건요. 교과서에 없어요. 복도에 있습니다. 복도에야. 맞습니다. 지웅이 소개를 조금 해드리면요. 7반의 우리 이쁜이죠. 네. 지금으로 따지면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기가 많은 친구 중에 한 명인데. 핵인싸. 네, 핵인싸. 네, 맞습니다. 이 태양고 5인 중에 한 명으로 굉장히 중에서 의외로 조금 비중이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요. 고유림 선수와의 그 케미, 로맨스. 그렇죠. 선수와의 로맨스도 굉장히 조금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 어떻게 두 커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두 캐릭터가 이어지느냐에 따라서 사실 뒤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네. 있죠. 될 것 같습니다. 뒤에서 이제 소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승환이라는 친구가 나오죠. 네. 둘이 또 절친인데. 그쵸. 그 친구의 네. 정말 어렸을 때부터 예. 태어날 때부터 친구라고 네, 남사친, 여사친, 엄마들이 절친이어가지고, 네, 스캔들에 휘말렸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만난 게 아까 말씀하신 고유, 고유림. 예, 고유림을 만나서 이제 사랑의 눈을 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합니다. 불도저죠. 네. 불도저. 혹시 문지웅, 네, 성격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지웅의 성격. 문지웅의 성격 아주 센스 있고 아주 센스 있고. 아주 한 여자만 바라보는 민들레적인 순정남. 이렇게 적극적인 남자 어떠세요? 너무 좋아요. 네. 너무 진심이었나요? 아니 근데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네, 막 맞아요. 들이대는데 그게 부담스럽지 않고 웃기잖아요. 맞아요. 웃기면서 이거 호응해도 그냥 큰 부담은 없고 즐겁겠다. 보통 너무 들이대면은 막 뒷걸음질 치게 되는데 아싸 그러면서 박수를 딱 마주칠 것 같은 그런 느낌. 네. 사실 어떻게 제가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 부담스러운지. 네. 근데 이 굉장히 캐릭터가 잘 어울리죠. 네. 부담스러운 것들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네. 말 그대로 정말 이쁜이 캐릭터라고. 네. 행동이 것 정말 같아요. 예쁘더라고요. 그 고유림이 철벽녀 같으면서도 엄청 이건 좋아하고 잘 받아주고 맞아요. 되게 케미가 너무 둘이 잘 맞는 네. 고유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차가운 캐릭터로 나오는데 네. 그 차가운 그 고유림의 벽을 깨트리는 게 바로 우리 이 지웅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역시 얼굴이 잘생겨야 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일부러 살을 좀 찌웠나 하는 웹드라마에 지금 엄청 핫한 인물이신데 문지웅님 역을 하신. 근데 그 약간 통통하게 고등학생처럼 이렇게 나오면서 춤도 너무 잘 추고 맞아요. 고3 누나의 구애도 아랑곳하지 않는 네 민들레남 네 멋있습니다. 멋있습니다. 고등학교 생활 참 문지웅처럼 했었어야 되는데 네. 너무 아쉽네요. 저는 남고를 나와서 근데 이제 17점 정도를 맞아야 되는 또 그런 위험 부담이 있죠. 네, 지승환 씨. 네. 맞습니다. 네, 지승환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지승환, 신재경, 양찬미 요거를 네. 또 제가 맡아서 요 인물들은 비중이 꽤 있기는 하지만 좀 짧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승환은 희도가 고유림이 있는 태양고로 전학을 오게 되면서 사귄 첫 친구고 전교 1등을 도맡아 하고 방송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양고 방송반 4년 선배가 또 백이진이죠. 그래서 백이진은 또 이 지승환이 그 집에
새들어서 살게 되죠. 네. 새빵 총각으로.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방송부 선배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이러면서 또 항상 백이진이 좀 필요할 때 조금씩 이런 도움들을 좀 주는 네, 조력자의 오늘도 역할. 잘생기셨습니다. 네, 맞아요. 그 오늘도 인사. 잘생기셨습니다, 아, 선배님. 네. 네. 그래서 되게 도도해 보이지만 그 속에서 특유의 유머가 조금씩 또 발현되는 인물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나희도와 이 백이진 인물 사이에서 장애물이 자꾸 또 발생이 될 텐데 그 장애물을 조금씩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게 될 것 같아서 어떤 역할들을 할지 좀 궁금증을 가지게 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신재경 여사님. 네, 자 신재경은 지금 현재 희도의 엄마로 나오죠. 그래서 방송국 9시 뉴스의 메인 앵커입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차갑고 딱딱하고 도도하고 특히 희도한테조차도 흐트러진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는 전형적인 얼음 여왕님이신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IMF 금모으기 운동에 결혼 반지까지 팔았다고 이제 희도가 오해를 하면서 엄마와의 그런 관계가 훨씬 더 많이 벽이 좀 처지는데 이 오해들은 극이 또 진행되면서 아마 차차 좀 풀리는 과정들이 나오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1살이 된 현재의 희도와는 굉장히 다정하게 지내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이 또 많이 궁금하기도 해요. 세상에 또 모녀들에게는 또 다양한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이런 것들 궁금증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네, 진짜 대단한 게 방송국에서 나이도가 신재경 씨의 딸이라는 거를 모를 수가 대체로는 없잖아요. 그렇죠. 뭐 경기도 한두 번은 따라가서 뒤치다거리도 해야 되고 하는데 일도 그 직원들이 나이도 선수가 신재경 아나운서의 딸인지 방송국에서는 전혀 모르고 그리고 나이도에게 상처를 줄 만한 뉴스를 내보내기로 결정하는데도 티를 내지 않고 실제로 나레이션을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을 또 희도가 보고 상처를 받죠. 그 희도의 아빠 장례식장에도 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었잖아요. 생방송을 빼먹을 수가 없어서. 네, 그래서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이 신재경이라는 인물의 그 숨겨져 있는 상처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좀 궁금해집니다. 근데 할머니 모습은 너무 자애로워요. 민치한테는 맞아요. 그렇게 따뜻하고 세련된 할머니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 저희 희도 입장에서는 좀 억울도 할 것 같아요. 나 때는 저렇게 안 해줬으면서. 조금만 더 따뜻하게 해주지 뭐 이런 느낌. 네, 그다음에 엄청 매력 터지는 또 우리 코치님 있죠. 네, 아우 매력 터지죠. 네. 네, 너무 멋있는 인물 양찬미. 네, 태양고 펜싱부 코치님입니다. 그래서 희도 엄마인 신재경과 되게 친한 사이였다가 어떤 큰 사건 이로 인해서 완전히 척을 지게 된 인물이죠. 그래서 펜싱은 양찬미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인물이었는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학부모들한테 뒷돈을 받았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신재경 기자가 보도를 하면서 그게 확 터지면서 그렇게 다재다능했던 그 사람이 한낮 고등학교의 코치를 맡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인공인 희도가 정말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채찍질 해주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런 인생의 선생님이 옆에 있다면 와, 희도라는 인물은 정말 축복받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극 중에서 그 사투리 쓰시잖아요. 그게 되게 찰떡인 것 같아요. 네. 찰지죠. 네, 아주 찰진 것 같습니다. 게다가 또 이제 이 아시안 게임 해설위원을 맡는데 UBS 방송인가? UBS. 네. 근데 거기서 편파 해설을 하죠. 그렇죠. 둘 다 제자인데 고유림 고유림하고. 선수가 나올 때는 살짝 예. 이제 가만히 있다가 이제 나이도가 1점 따면은 그렇지 나이도 하면서 제가 밥을 하루에 3번 먹어요. 아주 흡수가 스펀지 같다고 하면서 애정을 막 아낌없이 드러냈던. 맞습니다. 워낙 대사들도 주옥 같기도 하고 화면이 특히 예쁜 화면이 너무 많잖아요. 수도꼭지에 거꾸로 트는 그 밤하늘과 어우러지는 예쁘죠. 그 물줄기가 뻗어나가고 뭔가 새로 힘을 내라고 격려해 주는 것 같은 그런 장면과 이렇게 펜싱을 하려고 서 있는 그 까만 배경에 펜싱복과 칼을 들고 있는 희도를 잡아주는 그 장면이나 너무 아름다운 장면도 많고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 속에서도 정말 잊지 못할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각각의 마음속에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대사를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계속 대사들을 이제 좀 많이 인용을 해서 인물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하나하나 대사들이 굉장히 인상이 깊어요. 그게 아마 우리 작가님의
가장 강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음. 드는데요. 저는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을 하나 꼽자면 네. 아마 그 분수쇼를 하고 나서 이후였던 것 같아요. 그 분수쇼를 하고 나서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그 중에서도 터널 같은 곳 앞에서 둘이 마주보고 있죠. 아, 너무 저는 약간 멋있어요. 그 장면 봤을 때 일본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영화? 그 지금 만나러 갑니다. 아. 거기서도 이제 터널을 지나가면서 엄마를 만나고 또 터널을 지나오면서 엄마와 헤어지고 이런 장면처럼 뭔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드라마도 그 분수와 연관돼서 계속 무언가 전환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기대가 있어요. 네. 막 그 희도가 이진이의 손목을 끌고 그 터널 밖으로 막 뛰어나오는 장면도 있고 터널을 상징으로 하는 뭐 우리나라는 실제 터널이라는 영화도 있고 터널이 상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여기서는 그 터널과 그 뒤에 이어질 앞으로 나갈 길을 계속 오버랩 시켜주면서 이제 이 고생이 끝이 아니다. 앞으로 둘이서 네. 헤쳐나가야 할 네. 그 터널이 정말 길다라는 그런 거를 또 보여주기도 하고. 나타내는 게 아닌가. 음. 네. 그 장면을 제일 인상 깊게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로맨스 어. 아까 계속 교육 얘기했는데 로맨스 봐야죠. 네, 근데 로맨스에서도 그때 잠깐 희도하고 그 이진이가 헤어지게 됐었잖아요. 이진이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포항으로 또 갑자기 홀연듯이 사라지게 되면서 헤어졌는데 둘은 또 삐삐라는 그 당시에 그 매개체를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저는 정말 아련하고도 예쁘면서 되게 슬펐었던 장면이 이진이한테 몇 개월 만에 삐삐가 왔잖아요. 그래서 프라우스 15억 원 나오기 전에 갈게. 기다려 희도야. 뭐 이런 내용. 이게 나오는데 희도가 그걸 계속해서 동전 넣으면서 계속 듣고 있죠. 전 그 장면이 너무 예쁘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진이도 그랬지 않았나요? 이진이도 이젠 내가 너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응원해줬는데 맞아요. 이젠 내 차례야 하면서 100원을 쌓아놓고 막 그걸 계속 들어요. 근데 삐삐 안 써보셨죠? 네, 저희는 삐삐는 아, 네. 삐삐가 이게 음성 메시지가 24시간 안에 한 번 더 확인해줘야 다음 날에 남아요. 24시간 안에 확인을 한 흔적이 없으면 지워지거든요. 그거를 이진이가 가끔씩 장면이 나오지만 매일 들었어야지 그 몇 달 동안 그 메시지를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게 너무 간질간질하고 되게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그 로맨스. 근데 거기서 또 신재경 여사님이 또 어느 날 핸드폰으로 바꿔버려가지고 네. 또 삐삐가 없어졌더라고. 연락이 연락이 안 안 닿았죠. 닿았다가 길에서 또 우연히 만납니다. 인연은 만나게 돼 있나 봅니다. 근데 너무 정말 얼마나 백이진이 그 무게 삶의 무게가 얼마나 컸을까. 원래부터 어렵게 해왔으면 오히려 학업을 지속할 수 있었을 텐데 그 왕자님으로 있다가 갑자기 모든 걸 다 잃으면서 생존 자체가 막 불투명해지는 상황에 처하니까 너무 막막하고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뚜껑 없는 차. 비가 오면 비를 맞아야 되는 엄청 럭셔리한 스포츠카. 근데 비가 네. 오면서 그걸 맞으면서 둘이 또 네. 가잖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비 맞으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저 화면 속에 김태리가 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드라마 보면서 관전 포인트를 조금 뽑아보면요. 아까 프라우스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프라우스 보셨나요? 프라우스 드라마요, 많아요? 만화를 만화 못 드라마는 봤어요. 봤는데 만화는 네. 못 봤습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요약본을 조금 봤어요. 근데 이제 프라우스의 여자 주인공이죠. 네네. 남자 주인공이죠. 남자 주인공 이름이 라이더. 네, 라이더예요. 네. 그런데 우리 드라마에 김태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의 이름이 나이도.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나이도. 나이도, 라이더. 이게 뭔가 연관이 있죠. 그리고 그 채팅에서 이름도 뭐였지? 라이더. 라이더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라이더 모였던 것 같은데. 네. 그게 또 그렇게 연관이 그렇게 또 되나요? 연관이 돼서 아마 만화의 내용이 약간 오마주가 들어가지 않을까. 그러길 바라겠어요. 그 해피엔딩이잖아, 만화는. 그쵸, 마지막에 네, 해피엔딩이잖아요. 드라마도 그렇고. 그리고 또 우리 이진이가 라이더죠. 빨간 스포츠카를 타고 와서. 중의적인 의미가 있나 네. 펜싱. 저는 밤에
그 야간 훈련을 혼자 하고 있는 그 희도를 찾아와서 요구르트? 네, 저기 바나나 우유 아니었나요? 바나나 우유? 바나나. 네. 제가 이진이한테 집중하느라 그 음료를 네, 그게 뭐든 네, 음료가 그게, 뭐든 맞아요. 이진이가 창에서 넘겨주는데 뭘 먹어도 네. 너무 귀엽고 네. 되게 사랑스러웠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둘이 이제 이전에는 여기 남자 선수도 있었기 때문에 옷이 있을 거야 하면서 옷을 주는데 누가 그렇게 190에 맞는 그런 옷을 입었었는지 네 왕자님이 참 딱 검들고 맞는지. 네 나왔는데 불이 딱 꺼진 다음에 탁 칼을 내니까 불이 번쩍 꺼지면서 한 마디씩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한 말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꿈을 지키려는 그 계획은 틀렸어도 그때는 아니네요. 네 의지는 옳아. 난 맨날 잃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넌 얻을 것에 대해서 생각하더라. 나도 이제 그렇게 해보고 싶어. 이렇게 말은 했던 그 대사가 좋아서 적어놨어요. 그 대사 한 줄 한 줄이 정말 주옥 같은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런 대사들을 들으면서 내가 위로가 받는 그런 느낌? 그런 네.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는 대사에도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가 있지 않나. 그리고 여기서 그 대사들도 있지만 또 홈페이지를 열어보면 또 써 있는 그런 이제 네 글들 중에 이런 말 있죠. 달려서인지 들떠서인지 아리송한 숨이 찼다. 바람이 불어와 초록의 잎사귀들이 몸을 비볐다. 여름의 한가운데였다. 이런 대사도. 시 같아요. 난 오늘 너의 세계로 간다. 왜일까? 청춘이 매력적인 근본은 남아도는 체력이 있다. 무언가를 좋아할 체력, 좋아하는 것에 뛰어들 체력, 뛰어들었다가 실패하고 좌절할 체력, 그 와중에 친구가 부르면 나가놀 체력. 그래놓고 나는 쓰레기라며 자책할 체력. 네. 너무 예쁜 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희도가 또 엄마랑 막 싸우고 엄마가 풀하우스 찢을 때 그때 또 되게 가슴 아팠어요. 나는 나이트 갈 때보다 엄마랑 대화할 때 더 큰 용기가 필요하다고. 너무 웃겼던 게 네. 풀하우스 그 찢어진 부분을 희도가 직접 그려서 네. 근데 그걸 이진이한테 걸리면서 네. 뛰어가잖아요. 울면서 네. 그게 너무 귀여워서 우리 테리 언니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네. 맞춤법이 하나도 안 왜 안 돼? 생일자에. 겁먹지 마라. 겁먹더라도 들키지 마라. 그 얘기도 이 코치님의 대사 너무 좋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펜싱을 볼 안목을 키우면 이 펜싱이 객관적으로 보인다는 그 대사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는데 제가 상담사로서 내담자분들한테 자신을 조금 더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면은 자신을 둘러싼 상황이나 나에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질책이나 비난으로만 들리지 않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실 수 있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근데 여기서 딱 펜싱의 코치님이 네가 펜싱에 대한 안목을 높이면 펜싱 자체가 객관적으로 보인다고 했던 그 말도 되게 인상이 깊었습니다. 네. 펜싱하니까 저는 네. 그 심판이 했던 말도 좀 네. 심판이 나중에 편파 판정이 막 휘말렸을 때 그때 하면 그 말,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원하는 결과를 보고 싶으면 영화를 보라고 하죠. 스포츠다라고 하는. 속 시원했습니다. 속 시원 아주 사이다.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평가했는지. 예. 근데 그 인터뷰를 따내기까지 또 우리 백이진 군이 정말 포대기까지 포대기 인형까지 더 없고서 나타나서 그 심판이 얼마나 여기서 자기가 편파 판정을 했고 돈을 먹었다는 비난, 돈 먹었다는 얘기까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매수당했다는 얘기까지는 편파 판정이라고 시끄러운 것까지는 알았겠지만 이제 한국말을 모르니까 근데 그 얘기까지 하고 그래서 더 막 인터뷰 같은 거 안 하고 싶었을 텐데 희도가 부당하게 그런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그거를 방송국이 부채질하고 있는 거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찾아가서 이제 포대기를 호기심 가져 했던 그 심판을 기억해서 그렇게 포대기를 공항에서 선물하는 그러면서 인터뷰를 따내면서 또 그 온 국민의 비난으로부터 또 구해주죠.
진짜 기사님이시네요. 차 탄 왕자님. 네, 빨간 차 탄 왕자님. 네. 그럼 오늘 여기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 또 이어서 다음 화에서도 이 얘기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설렙니다. 네, 만나서 반가웠어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